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며 10년 넘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준현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에이스푸드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에이스푸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의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이제 고용주들이 채용을 꺼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영업 판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스푸드는 현재 직원들 중에 노동의 취약계층이 약 90%가 넘게 점유하고 있고요. 또 전체 인원 중에 장애인이 7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은 이제 평균 한 지금 150억대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이라는 속성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결론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기업의 활동인 수익 창출은 마찬가지인데 보통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 창출해서 그 수익금이 주주한테 배당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사회적 기업은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30%만 주주한테 배당이 되고 70%는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그런 시스템의 기업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차이점이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셨는지.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1997년 우리가 IMF 구제금융화에서 그 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을 때 저는 156명의 장애인과 함께 그 프로젝트를 이행했고 다른 쪽의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이제 일반 청년들을 갖고 했는데 그 마지막 검수 과정에서 에라율이 일반 청년들하고 한 데는 5%대 나왔고 저희 장애인들하고 한테는 2%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 놀래긴 했었는데 뭐 잘못된 데이터인가 그러고 또 재검을 한번 더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이게 될 수 있구나 확신이 좀 들어서 앞서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직원 중에 장애인 비율이 이제 70%가 넘는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70%라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하려고 작성했을 때 장애인 중심 기업, 장애인을 90% 고용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10여 년, 8년 이상을 70%를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10% 이내를 고용하는 그런 기업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한 20-30%대 넘는 데들은 모든 생산성이 장애인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였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처음에 계획서상에는 90%를 잡았는데 뭐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에 70%로 좀 됐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산성 하락을 막는 하향 평준화됨을 막는 거에 최적의 황금 비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편견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또 어떻게 극복해 나오셨나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로 아마 귀결해서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소비자의 편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고용주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 편견은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뭔가 꺼림칙하다라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가 좀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서로 호혜성이나 상호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용주는 편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이 일을 못한다든가 장애인 때문에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일을 맞추게 되면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각각의 장애인들의 특성화된 것을 조금 더 개발시키고 그 일을 거기에다가 맞춰준다면은 그게 아마 최적의 솔루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로다가 뭐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에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뭐 직원들한테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제 급여를 많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의의를 달지는 않는데요. 이미 이제 2018년 1월 1일서부터 각 그 원자재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것이 5에서 10% 올려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제 더 그만큼 올려받아야 되는데 그 올려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취지, 목적과 취지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뭐 일자리를 줄여서 간다는 것도 뭐 이렇게 적합하진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일자리를 줄인다는 거는 급여를 줄인다는 건데 암만 장애인이지만 생활을 하는 최저임금이 있을 거고요. 그게 줄여든다면 장애인들이 이를 통한 자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올해 추이를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 같은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쪽은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양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목적이나 미션을 갖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고 이런 최저임금을 올리고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고 모든 뭐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 물건을 사가는 상대편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로 갈아탄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생산성이 부족한 거에 대한 것만큼은 뭐 어디서라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뭐 13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30명 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19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또 50명이 넘고 그 금액이 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만의 뭘 지원보다도 좀 더 정책을 짜면서 세심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린 기업 경영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창업 초기의 마음 끝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